딸이 방에서 숨진 지 열흘이 넘도록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门下边流出一部分那个血脓，然后呢血脓水呗，然后屋里边还有一种那个臭味儿。 문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온 걸 발견하고 난 뒤에야 이미 썩기 시작한 딸의 몸을 찾게 됐는데요. 딸과 열흘간이나 연락이 안 되었는데 아버지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딸과 남자친구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뒤늦게 만나 사랑하게 된 이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5월 21일 내몽고에 살고 있는 백씨는 집을 청소하며 샤오마는 어딜 간 거야? 왜 아직 소식이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마는 백씨의 딸이었습니다. 보름 전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백씨는 잠깐 바람 쐬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딸을 영원히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씨는 목공이었는데요. 2017년 5월 4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딸 샤오마는 점심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씨가 점심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백씨는 아무 생각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말하고 나가던 딸이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외출한 게 마음에 걸려 딸에게 전화하며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给姑娘打个电话以后就炕上，她那电话是炕上有，完了还响呢，完了我开门我就进来了。 백씨는 외출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에서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껴 딸에게 급한 일이 생겨 잠깐 나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전에 통유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 찜찜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름이 지났지만 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고 백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아침 백씨는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실 북쪽 침실에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나며 문틈으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갑자기 보름이 넘도록 연락 두절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열쇠가 없어 유리창을 제거하다 순간 악취를 풍기는 숨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며 머리는 동쪽을 향해 있고 두 손은 머리 위에 교차한 자세로 있었으며 가슴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장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방은 폐쇄된 상태였고 또 붉은 액체가 튀긴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숨진 후 방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디에서 숨지게 된 걸까요?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는 숨진 지 이미 15일이 지났습니다. 백씨가 15일 동안 매일 청소를 하며 현장을 많이 파괴한 탓에 경찰들은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사람은 바로 백씨의 딸 샤오만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샤오만을 해치고 침실 문을 잠근 뒤 현장을 청소하고 열쇠를 가져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씨가 아무런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백씨의 집은 털린 흔적도 없고 분실된 물건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샤오마는 친구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사람을 해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돈도 원한도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경찰은 샤오만의 생활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백 씨의 진술에 의하면 딸은 이전에 퉁류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바이빙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샤오만이 피해를 입기 전 둘은 갈등이 생겼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샤오만은 다른 남자와 자주 외출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자의 이름은 포일이며 흑룡강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퉁류에서 일했었는데 다른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샤오만을 알게 됐습니다. 샤오만이 피해를 입기 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빙과 포일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말다툼도 했었습니다. 案发当天，有目击者称这个包某来过马某家，但是没进屋，因为马某家被锁了。完了，包某来以后也是没能进屋就走了。完了，再说这个包某的生活习惯，这个生活轨迹也是挺正常的。 이웃들의 증언으로 경찰은 포 씨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바이빙을 조사하던 중 샤오만이 피해를 입기 며칠 전 그가 백 씨에게 전화하여 샤오만과 만나고 싶다고 했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샤오만은 피해를 입기 전 바이빙을 만났을까요? 경찰의 추측대로 바이빙이 샤오만을 찾아 집까지 들어간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5월 4일 이후로 모든 사람과 연락 두절했고 사건 당일에 2번이나 신고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하려다가 포기한 듯 보였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요? 바이빙은 사건 당시 37세였고 퉁료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직장을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넘도록 바이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이빙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바이빙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보름 전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몇천 위안, 하나로 몇십만 원이 되는 돈을 들고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바로 떠났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바이빙이 사람을 해치고 도주했다는 걸까요? 수사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익숙한 곳으로 도피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바이빙은 인근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그곳에는 그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으로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했고 공사장 직원이 단서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30대 중후반의 남자와 최근에 함께 일하게 됐는데 평소에 말수가 적었으며 그 사람의 생김새가 바이빙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에서 일하게 된 시간도 마침 샤오만이 피해를 입은 시간과 동일했습니다. 바이빙이 유력한 용의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은 바이빙이 본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여관에 신분 등록을 하고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곳이 목장이었기 때문에 유르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이 유르트를 일일이 확인하던 도중 바이빙이 세발 자전거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이빙은 결국 체포되었는데요. 咋回事知道吗你？知道。说，就是捅人了，捅谁了？然后 그는 체포된 후 경찰에게 한 첫마디가 드디어 걱정하며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였습니다. 그럼 바이빙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이빙은 본인이 무뚝뚝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30대 후반이 돼서야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샤오만과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월급을 모두 샤오만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샤오만에게 청혼을 했지만 샤오만은 그를 거절하고 얼마 안 돼 다른 남자까지 만났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포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이빙이
샤오만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포일과 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곤 바로 이튿날 아침, 바로 사건이 발생한 5월 4일에 바이빙은 샤오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샤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마음과는 달리 둘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我真气了我真没想上，我吓唬吓唬他。我出去找了一圈，他们厨房里有一把刀，然后我拿起来的时候，他一看到就，那时候我的眼睛都红了，疯了似的，一看到就往外冲了。那时候我气的就 도망을 택하였습니다. 바이빙은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게 되었는데요. 샤오만은 도망치려다 바이빙에게 잡혀 2번이나 찔렸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빙이 묘사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닥에는 붉은 액체가 엄청났는데요. 그는 본인이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한 걸 깨닫고 2번이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전화 연결이 되기도 전에 도망을 택하였습니다. 本来我想自杀了，哦，后来还是没下去的很险，完了就正好这块那个啥，我一推这就开了，完了 경찰의 추측대로 바이빙은 샤오만을 숨지게 하고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긴 후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도망쳤습니다. 사건은 드디어 모두 밝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完了，他倒地的时候也经历了老天荒，毕竟是1年了，不仅是我喜欢，我全家人都得真的跟他。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바이빙은 여자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충동으로 샤오만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전부 망치고 말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도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충동을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럼 충동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